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또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뭔가 이걸 잘 몰라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어렵죠. 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저도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책을 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2021년 확 바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이 책에 보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잘 들어져 있는데 어렵잖아요, 세무가.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직접 모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거,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거 모르면 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다인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세무법인 가감의 대표 세무사인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네. 우리 이 세무사님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세무학 박사십니다. 전에는 이제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겸임 교수였고요. 또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 정보과 겸임 교수였고, 이제 지금은 한국세무사의 세무연구원 이제 연수원 예. 네, 교수님으로 계시고, 또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몰라서 정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꼭 아셔야 됩니다.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도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임대사업자를 내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내가 집 주소가 있는 동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물건지, 이분이 이제 여기서 관악구 사는데 뭐 여기서 은평구에 산다고 예. 치면, 그러면 물건지에 있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네. 주소지 관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네. 겁니다. 내가 들어서 살고 있는, 네.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주소지를 담고 있는 담고 주민등록상. 있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서울 은평구에 주소를 담고 있는데 네. 뭐 용인에도 임대주택이 있고 네. 수원에도 임대주택이 있다 해가지고 각각 용인시 또 수원시 네. 각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내가 현재 주소지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네. 한 곳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은평구에 살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이제 해야지 임대사업자를 내면 계속 여기서만 계속 담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네.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 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는 물건지가 네. 있다, 주택이 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추가하는 꼴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됩니다. 아니, 아셨죠? 이게 모르고 어떤 분들은 지역에 가서 하신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헷갈리냐면 네.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네. 물건지가 다 다르면은 네. 각각 관할 세무서에다 이제 그쵸. 사업자 네. 등록을 내거든요. 근데 네. 주택 임대는 네. 그거랑 좀 성격이 음. 다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질문 많이 나오는 게, 요즘 이제 부동산은 세금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공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부가 공동을 했는데, 그래서 남편 단독으로 아니면 아내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건 어떤 거죠? 그런 질문도 많이 이렇게 네.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공동 명의 중에서 한 사람 명의로만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게 맞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면은 두 명 다 같이 공동 사업자로 해서 등록증이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록증이 각각 A, B 각각 명의로 되는 건 아니고 홍길동 외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주된 공동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같이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된 사업자는 누가 정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정하는 당사자가? 거예요. 예, 당사자가. 그럼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제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는데, 예. 이럴 때는 이제 사는 곳이 달라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용인에 살고 네.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살고 있다.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주된 그 대표자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분 지방자치단체에 가가지고 네. 하나만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겠죠. 네. 뭐 대표님이 주된 대표자로 선정이 하고 싶다 그러면 용인시청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뭐 제가 이제 주된 사업자로 간다 네. 하면은 제가 이제 수원시청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둘 중에 한 번.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 하시면 또 많아졌어요. 예전도 그랬지만 이제 취득세 때문에 지금 주택은 이게 중과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이제 4.6%지만 그래도 중과세가 없다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 오피스텔도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은 네. 주택여야 돼요. 그죠, 근데 네. 이제 주택의 범위가 이제 우리가 주택법에 가보면은 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이렇게 이원화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준주택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이 준주택 안에 네.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네.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한테 이렇게 공한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법, 네.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그 모법인 네.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예외적으로 음. 오피스텔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네.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적 제한이 있네요. 85 그렇죠. 미만. 네. 아.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오피스텔이 아닌 그냥 아까 뭐 단독주택이나 네. 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네. 면적 제한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요. 네. 유독 오피스텔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네. 면적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데 단 이제 면적 제한 예, 85제곱 미만이라는 예, 거 꼭 맞아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임대사업자를 못 내는 상품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파트. 예, 맞습니다. 아파트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못 내나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종류가 없었죠. 네. 아파트건 뭐 연립이건 오피스텔이건 다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네.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이렇게 네. 치솟았습니다. 네, 많이 그러다 보니까 올랐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뭐 투기의 대상 주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작년 2020년 8월 18일부터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그때 이후로 등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이제 등록할 수 없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작년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하는 그럼 그 전에 갖고 있는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못해요. 등록하는 분이니까 아. 그러니까 취득분이 아니고 그때 이후에 등록하는 음. 주택부터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보통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전에 사놨으면 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인정하는데 이건 아예 등록분이니까 예. 언제 갖고 있든 간에 예. 이제는 안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아이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솔직히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혜택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혜택들을 받고 싶어도 이제 못 받게 됐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이제 등록 못 하고 이제 일반 주택 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은 이제 등록이 가능한데 예. 예전에 이렇게 왜 단기하고 장기가 있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 막 이걸 8년 10년 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워서 단기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이런 주택들이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을 네. 이제 의무임대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이제 단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제 네. 단기는 4년짜리라고 우리가 이제 네. 흔히 일컬었고, 그렇죠. 네. 장기는 이제 8년짜리를 일컬었는데, 네. 요게 이제 아까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년 8월 18일 날 네. 개정돼서 시행되다 보니까 네. 이 단기를 다 없앴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단기로 등록했던 네. 그 뭐 모든 주택이죠. 그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네. 연립, 단독, 다중, 오피스텔 네. 얘네들은 4년이 지나면 이제 자동 말소를 시킵니다. 네.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등록도 못하게 막아놨고 네. 이미 등록한 거는 4년이 지나면은 이제 자동 말소된다. 연장도 못 하네요. 연장도 못 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아놓은 이유가 네. 왜 그러냐면 그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작년에 네.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주택에 대한 임대 기간이 2년이기 2년인데? 때문에 네. 그 임차인이 저 한번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게요라고 하면은 2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어요. 총 4년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4년짜리가 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4년 단기임대주택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고 이제 지금 장기만. 이제 장기만. 그리고 장기도 지금 그때 이후부터는 네. 8년이 아닌 이제 10년으로 10년. 이제 늘어났습니다.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바뀌는데 10년을 그러니까요. 갖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10년 동안 내가 묶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취득 시기가 아니라 등록 시점이니까 예. 앞으로 무조건 10년인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예. 초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많았죠. 이제 종부세 네. 합산 배제라든가 또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혜택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요즘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주택을 지어서 그러니까 민간 건설 주택 임대 사업자 내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되면 세금 혜택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주택의 취득 네. 유형에 따라서 크게 이제 매입 임대주택,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사가지고 이제 임대사업 등록하는 네, 분들이고, 내가 사서 임대 사업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내가 이제 건물을 주택을 이제 지어서 지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건설 임대. 네. 예. 근데 작년에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이 이제 바뀌면서 네. 매입 임대주택은 거의 다 막아놨어요. 음. 뭐 아파트도 이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네. 근데 건설 임대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임차인들한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그렇죠. 그 긍정적 효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건설 임대주택은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설령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네. 내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네. 지금 매입 임대주택은 혜택이 다 없어졌지만 네. 건설 임대주택은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 특권이네요, 이거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종부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종부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네. 다주택 중과 배제도 중과 배제. 적용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 이번 정권에서 줬던 그 혜택들 예.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완전 특권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이 그냥 있는 걸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고생스럽지만 내가 신축해서 해서. 물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예. 신축해서 하면 그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는 거네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어. 왜냐면 종부세도 안 내고 네. 나중에 양도세에서도 혜택을 그대로 네.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건설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돼야 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그쵸. 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건설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거기에 이제 기재가 돼야 돼요. 네. 근데 많이들 내가 건물을 주택을 신축을 했으면은 네. 당연히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겠지 하지만 그쵸.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네.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에 하면은 이제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건 매입 임대주택이 돼요. 이해되셨죠? 이거 굉장히 모르는 중요한 분도 겁니다.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보존 등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존 등기 시점 전에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설 임대 사업자가 되냐 못 되냐 결정이 되네요. 세제 혜택을 어,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럼요. 내가 만약에 뭐 다주택을 지었는데 이게 40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존 등기 전에 하면 그렇죠. 이게 종부세 더 면제받는데 네. 이 위에 하면 그 하루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매년 이제 세금도 내고 양도세 중과도 받고 뭐 맞습니다. 하여튼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건설 임대사업자가 예전에 초기에 나왔던 모든 혜택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보존 등기 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중간에 이거를 말소해야 될 경우도 예. 있거든요. 저희 그렇죠. 고객분들도 그렇게 많이 상담 오시는데 내가 임대 사업자 내놓고 내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말소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네. 요런 혜택 굉장히 많이 있대라고 해서 못 모르고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렇죠. 등록한 진짜 분들이 많이 못 있었거든요.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등록하면 이제 한 달 내에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은 없었는데 네. 그게 지금 조금 연장돼서 이제 3개월은 그 3개월이요. 텀이 이제 연장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말소하고 싶어가지고 네. 지방자치단체에 가가지고 네. 요거 말소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말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내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네. 말소는 네. 민간임대주택법에 말소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을 양도하든가 양도. 네. 아니면은 5%룰 이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을 하든가 그런 어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이제 적용됐었을 네. 때는 과태료 내고 말소를 할 수 있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말소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내 자의적으로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할 수 그래요. 없습니다. 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받아주나요? 아예?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일부러 그 5%를 어겨서 과태료를 내고 그다음에 말소를 하는 그렇게 방법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그렇구나.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금 더 신중하게 음.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가 이거를 그 중간에 변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본인이 잘 체크해 보시고 임대 사업자를 낼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